오늘은 서브의 적절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와 마인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이를 통해 서브의 적절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입니다. 변화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첫째, 공의 회전, 두 번째, 서브의 종류, 세 번째, 토스의 높낮이, 네 번째, 코스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공의 회전부터 보겠습니다. 공의 회전은 그 회전 양에 따라서 너클성과 스핀이 많은 공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에 따라 탑스핀과 백스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백스핀입니다. 백스핀의 경우 내 몸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상대가 공을 맞췄을 때 공이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탑스핀이라고 하죠. 공이 앞으로 회전이 많이 돼서 그런 것인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회전 많은 서브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많은 서브의 장점, 회전량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 상대의 강한 리시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플릭과 치키타 같은 요즘 유행하는 기술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여 서브 에이스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기 위해선 회전이 많을수록 그 서브 에이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에서 회전량이 많은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전이 많은 서브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들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회전이 많을수록 3구 공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가 받았을 때 러버가 받는 반발력이 강해서 오히려 그 많던 회전량이 오히려 3구 공격에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회전 많은 서브를 상대가 받았을 땐 그 3구 오는 공이 똑같이 회전이 많아지기 때문에 3구 공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전 많은 서브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공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발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튼 선수의 라켓 면을 보시면 어떻죠? 상대방의 백 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제가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백핸드 쪽을 라켓 면이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켓 면이 향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핸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비슷하게 라켓 면과 공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켓 면이 상대의 포핸드 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백핸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백핸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반발이 있는 영상을 몇 가지 더 가져와 봤는데 라켓 면이 향하는 방향과 실제로 공이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로 횡회전 서브를 넣었을 때 옆으로 회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은 초보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횡회전 서브에서만 이런 방식이 일어난다고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넣으시나요? 그쵸? 포핸드 서브 중에서도 웬만하면 커트 서비스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두 가지 서브는 상대가 예측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브를 알아보고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Let's begin. Increase his chances here. Increase his chances here. 네, 지금 옵차로브 선수의 서브 세 가지를 보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정말 다양하게 넣죠? 이 다양하게 넣는 서브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서브의 장점 첫째로 상대방의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희게 법칙에 근거하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극의 수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가 이와 비례하여 길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는 자극의 수가 많아져 상대방의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방식으로 리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서브는 그 서브에 맞게 리시브의 방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적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서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넣음으로써 상대방이 잘 받는 서브와 어려워하는 서브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서브를 적절히 구사해 나간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쉽게 유발할 수 있겠죠. 다양한 서브의 장점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스의 높낮이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토스의 높낮이 변화도 은근히 서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단점은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토스를 높게 띄우고 낮게 띄우고 이게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잘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영상은 한 선수의 영상만을 가지고 왔는데 정리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선수만 가져온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높게 띄운 서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도 한번 보실게요. 네, 다음은 낮게 띄운 영상 보이시나요? 이전보다는 확연히 낮게 띄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런 높낮이 변화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어요. 높게 띄웠을 땐 상대방을 반응 속도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고 낮게 띄웠을 때는 상대방의 타이밍을 조금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상대방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토스의 높낮이 조절로 회전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높게 띄운 토스의 경우 공의 최고점이 보다 높아 밑으로 떨어지는 가속도가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가속도를 이용해서 그냥 라켓을 갖다 대기만 해도 일정량 회전이 가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낮게 띄었을 때는 가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회전량은 오히려 적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높낮이 조절로 서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브 속도란 공이 나아가는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스를 높게 띄울수록 공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공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서브 시 공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공을 낮게 띄우게 되면 가속도는 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공이 나아가는 속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네 번째, 스스로에게 여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긴장되는 상황에서 토스를 높게 띄웠을 땐 오히려 제 시간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스스로에게 여유를 부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를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높게 토스를 했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총 4가지 토스 높낮이 변화의 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높낮이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두 가지 더 보고 높게 띄웠을 때와 낮게 띄웠을 때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토스의 높낮이 차이에 대한 영상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공이 라켓에 맞은 후 공이 나아가는 속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영상인데요. 동시에 맞는 걸 볼 수 있고 상대에게 도착한 순간은 높게 띄었을 때가 낮게 띄었을 때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상대 선수가 더 공을 빨리 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공의 높낮이에 따라 공이 나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안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 즉 서비스를 넣는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것인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코스 변화에 대한 중요성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잘 보이시나요? S에서부터 크게 4가지 구역 1번, 2번, 3번, 4번 구역으로 제가 임의로 정의해 봤습니다. 이 구역을 잘 보시고 제가 뒤에 보여드릴 영상에서 선수들이 어느 구역으로 서비스를 넣는지 또 어떤 다양한 코스로 서비스를 넣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n't hear that too often. 네, 방금 선수가 어느 부근에 서비스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표시드리는 3번 구역에 서비스를 넣었죠. 또 다음 서비스는 어디에 넣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Particularly as a shorter player. 네, 이번엔 어느 부분에 서브를 넣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번 구역에다가 서비스를 넣었죠. 네, 백쪽 길게라고도 하죠. 앞선 두 영상 잘 보셨나요? 선수가 3번과 2번 구역에 서브를 넣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대체로 3번 구역과 2번 구역에 서브를 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어떠시죠? 아마 대체로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많은 선수들이 포핸드보다는 백핸드 드라이브가 약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쪽 짧게 넣음으로써 오른쪽에 치우치게 하고 백쪽 길게 넣음으로써 백핸드 드라이브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때 선수들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2번 이렇게 두 가지 구역에서 무작위로 서비스를 넣음으로써 백핸드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백핸드를 미스를 많이 함으로써 백핸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3번 구역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2번 구역과 3번 구역 번갈아 가면서 서비스를 넣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Way than unstoppable.
지금같이 1번 구역에 주는 공은 오히려 변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 선수가 3번 구역에 공이 오는 것을 예측하여 미리 돌아서서 치기타라고 하죠. 치기타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포핸드 쪽으로 돌아섰을 때 오히려 서브 넣는 선수가 1번 구역에 공을 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리시브를 약하게 하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2번 구역에 서브 넣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Both of these players have their fair share of charm. 지금까지 앞선 영상에서는 백 쪽에서만 서비스를 넣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화 쪽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서 어느 구역으로 서브를 넣었죠? 네, 3번 구역으로 서브를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스의 변화가 리시브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브를 넣는 사람도 이러한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해서 내가 코스의 변화만 줄 것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도 주게 된다면 상대 입장에선 더 복잡하게 리시브를 할 수 있겠죠. Shadong under pressure. He's got a steel trap for a moment. 상대가 예측을 잘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 강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코스 변화를 줬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처럼 상대가 예측하기 쉽게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닌 무작위의 패턴으로 코스 변화를 줘야 상대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하고 이러한 복잡함이 상대가 리시브를 할 때 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한 코스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Out of that book or a leaf, if you will. 지금은 상대 선수의 서브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떻죠? 네, 3번 구역인 화 쪽 짧게 서비스를 넣는 모습입니다. That shows impressive body control. 지금도 마찬가지로 3번 구역에 넣는 모습인데요. 대체로 많은 선수들이 3번 구역에 초반에 많이 넣고 2번 구역과 섞어서 넣게 됩니다. Sun Yang, awesome. 정말 좋은 변화인데요. 이번에 서브 넣는 위치를 변화시키고 3번 구역에 넣는 모습을 보셨죠? 이 모든 게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Three on receive. 지금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핸드에서 백핸드, 즉 1번 구역으로 서비스를 놓는 모습이죠. Down at the start. Yeah, 1-5. 지금도 코스의 변화는 좋았지만 상대가 예측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강한 공격이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길게 서비스를 넣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스 변화를 선택할 때 상대가 강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서브를 넣는 것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Serve a bit bouncier from time to time. 지금 서비스가 미스를 하긴 했지만 어떻죠? 네, 상대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서브였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코스로 서비스를 넣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고 경기나 탁구를 할 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e won 11-8, but a different scoreline here. 네, 지금도 2번 구역으로 서비스를 넣는 모습이었는데 상대가 지금도 강하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너무 무의식 중에 서비스를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할지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코스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자, 처음으로 4번 구역 화쪽 길게 서비스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게 공격을 하긴 했지만 되게 좋은 서비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코스의 변화를 지금처럼 줌으로써 상대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길게 봤을 때 이러한 서비스는 결국 상대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하여 다른 서비스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까지 생각하셔서 한번 코스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he did. Match point. Tomokazu. 네, 마지막 영상은 서브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냥 누가 이겼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 넣어봤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서브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셨을 텐데 이거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서브의 기초적인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